채식의 편견을 깨다 린스 바베큐를 요리한 린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까 저녁 뭐 드셨나고 물어봤는데 그 저녁 메뉴를 잠시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조금 까먹으셔야지 오늘의 강의가 살짝 편하게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바베큐냐고요? 저는 이번 여름에 크루즈 위에서 8월 20일 날 바베큐와 함께하는 그리고 말 안 듣는 너티 크루즈 나이트 파티를 열었는데요. 거기에서 채식이랑 좀 상반되는 지글지글하고 숯불 냄새가 나는 이런 고기를 구워가지고 육식주의자인 저희 오빠를 속였어요. 그래서 저희 오빠가 먹어보고 푸드트럭을 내라고 저한테 했습니다. 근데 고기가 아니에요. 채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푸드트럭을 내면서까지 제가 이 파티를 연 그 이유는 채식의 편견을 여러분과 함께 깨면서 함께 채식을 즐겨보자는 취지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채식에 대해 어떤 편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비싸다. 배고프다. 그렇죠. 채식은 풀떼기만 먹는다. 아니면 내가 바나나 먹으니까 너도 바나나 먹어 라면서 독선적이다. 뭐 말랐다, 건강 챙긴다, 여러 가지 이런 편견이 있는데요. 이런 채식주의, 채식에 대한 편견은 이중적입니다. 우선 풀떼기만 먹는다 하면서 콩고기를 구워줬더니 채소의 본연의 맛을 죽인다면서 다시 풀떼기를 만들어달라는 이런 사람도 있고, 너무 조용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넌 단백질이 부족해서 참 조용하구나 라고 해서 제가 입을 열면 넌 너무 까칠해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또 건강을 넌 너무 챙겨 라고 하면서 또 너는 단백질과 비타민 B12와 오메가3가 부족해서 건강하지가 않다. 좀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융통성이 없다. 회식 자리에서 융통성이 없어서 좀 젓갈김치를 조금 입에 넣으면 왜 채식인이 젓갈을 먹냐? 해산물, 수중동물은 동물이 아니야? 이러면서 또 비판을 합니다. 말랐다. 너무 말라가지고 너는 왜 그렇게 말랐니? 할머니가 항상 저를 보채는데요. 그러면서 좀 살을 찌우면 넌 채식간을 왜 뚱뚱하니? 그러면서 계속 이중잣대적으로 양쪽의 화살을 쏴야 돼가지고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술, 담배를 안 한다 라면서 채식에는 너무 재미가 없고 술, 담배도 안 하고 이런 금욕적인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채식인이 술, 담배를 하면 너는 왜 술, 담배를 하니? 이러면서 이렇게 이중잣대를 하고 있는데 풀떼기만 먹는 게 비거니즘이 아닙니다. 비거니즘은 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상품을 자제하는 실천, 그리고 그에 연결된 동물의 상품화된 지위에 반대하는 철학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비거니즘에 관한 이중잣대, 페미니즘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제가 어제 이 강의를 몇백 명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러쉬 팩을 얼굴 좀 발라보려고 했는데 좀 페미니스트가 왜 그렇게 또 얼굴을 챙기니? 내용이 중요하지 해가지고 또 라면을 먹고 잤어요. 근데 또 그냥 나가면 너는 페미니스트인데 이렇게 조금 설득력이 있으려면 외모를 좀 갖고 되지 않겠니? 이래가지고 화장을 조금 바르고 왔는데 비비크림은 안 발랐습니다. 이렇게 페미니즘과 비거니즘의 이중잣대를 이렇게 양쪽에서 쏘아대는 모순적인 그 삶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사회에서 굉장한 비난, 그리고 민폐, 독선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일본 여행을 가족들과 함께 갔는데 수많은 그 사촌들이 너는 왜 그렇게 이기적이니?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건 이기적인 걸 뿐만 아니라 동물권 그리고 채식인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엄청난 이익적인 권리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폐, 금욕, 엄격한 운동, 막 시위하고 막 이런 거 뿐만이 아니라 대중들과 채식 동물권에 대한 새로운 소통을 하고자
세상을 뒤집는 목소리, 역발상으로 노티한 말 안 듣는 파티를 열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최대한 한국은 딱 정말 초창기니까 이렇게 좀 비채식인들이 봐도 우와 괜찮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크루즈 파티가 약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좋았어요. 네, 이 크루즈 파티 와보신 분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연에도 열렸는데 이번 년 말에는 더 많은 분들이 에코페미니스트를 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크루즈 파티를 채식의 편견을 깨려고 재밌게 놀아보자, for fun 이라는 의미에서 열었는데요. 제가 외우질 않아서 근데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의미를 좀 요약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종차별, 정차별 등 만연한 차별을 하나로 생명을 thing, 물건으로 만드는 종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겠다. 저희 사회에서는 정말 많은 차별이 있어요. 유대인 학살도 있었고요. 성차별, 여성차별, 뭐 장난 아니죠. 그리고 인종차별 이렇게 많습니다. 이런 한 많은 차별 중 하나로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종차별이 있습니다. 종차별. 게리 유스키라는 그 동물권 활동가는 세상이 망각한 피해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피해자 감수성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여기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그 스피시즘, 이게 종차별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돼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번에 그 개식용 찬성을 한다고 시위를 걸었는데 강아지를 철장 안에 이렇게 물건처럼 박아놨어요. 그래서 움직이질 못해요. 저거는 강아지가 그러니까 생명이 아니라 물건. 강아지가 주관성이라든가 감정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저렇게 넣어놓을 수 있는 거죠. 노예도 마찬가지예요. 노예를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고 마음대로 시키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또 이렇게 돼지에다가 비키니를 입혀놨어요. 이거는 여자가 맛있다, 돼지고기처럼 맛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그 여자의 대성화입니다. 꿀벅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와 같은 거가 전 페미니즘과 비거니즘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제가 가로수길을 가다가 저희 오빠가 푸드트럭을 하라고 한 그 가로수길을 가다가 기절한 적이 있어요. 그건 바로 벗겨먹는 바비 인형. 소상 공자님께서 이렇게 28,000원을 주시면 만들어 주신대요. 그래가지고 이 바비 인형은 바비 인형을 먹죠. 벗겨 먹죠. 바비 인형 몸을 먹는 거죠. 그리고 고기도 먹고, 그러니까 벗겨 먹으니까 섹스를 또 하는 거를 28,000원에 이렇게 제공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옆에 있는 거, 여자의 다리에 소금을 찍어 먹고 싶습니다. 저 소금, 치킨, 그러니까 여자의 다리가 음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자, 바비 인형 이런 게 굉장히 대상화, 물건화되고 있는데 이것처럼 비거니즘과 페미니즘은 엄청난 연결고리가 깊어요. 만연한 차별 중 하나로 생명을 물건으로 만드는 종차별에 대해서도 감수성을 높여보자 라는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에 대해 공감하는 삶을 되찾기. 공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엄마, 친구, 가족 공감하기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엄마가 여기 계신데 가장 많이
공감하지 못한다는 걸 뼈저리게 공감하시고 계시겠죠? 근데 이런 공감하지 못하고 경쟁 사회에 살다 보면 저희가 무슨 감정을 느끼고 어디 몸이 아프고 있는지, 저는 요실금이 터질 때까지 일을 하는데 요실금이 터지고 있는지 이런 걸 잘 몰라요. 근데 어쩌면 우리는 공감을 지금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공감. 할아버님께서 돼지랑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유대인 학살, 누구나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끔찍하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살처분,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런 땅에다가 저런 오리, 귀여운 오리 같은 애들이 이렇게 서서 이렇게 땅에 묻히는데, 저희가 유대인 학살에 공감할 수 있다면 그 살처분, 엄청난 3천억, 엄청난 그 비용과 엄청난 동물들이 묻히는 사건이었죠. 살처분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떤 아이가 쓸려나갔다고 한다면 저희는 쯧쯧쯧 하면서 너무 마음 아파할 것 같은데, 닭은 보통 20년, 15년 이렇게 사는데 그 숯병아리는 맛이 없다는 이유로 하루 만에 믹서기에 갈립니다. 그리고 산란닭은 이런 계란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20달 정도 키워주고요. 그리고 육개, 저희가 먹는 육개 있죠? 걔네들은 40일, 심지어 20일 만에 정말 빨리 죽어요. 어떻게 보면 배추보다 더 빨리 생산되기 때문에 이런 그 닭들을 계속 생산하고 있는 거겠죠.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세 번째, 저희 8시에 2호선이나 9호선 타보신 분, 거기에 저희 그 지옥철, 특히 여름에 그때 타보시면 너무 끔찍한데요. 그 끔찍함을 평생 동안 느끼고 있는 감금되어 있는 돼지와 닭이 있습니다. 이런 지옥철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다면 돼지도 공감할 수 있을 거. 아마 이미 공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를 겁니다. 저 강제 임신 제가 끔찍해하는 그거가 동물권 활동가인데도 연결이 잘 안 되고 그 카라멜을 먹고 싶어요. 그래서 카라멜이 맛이 어떨까 하면서 계속 상상하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런 카라멜 먹고 싶습니다. 맞아요. 근데 카라멜 같은 달콤한 문화는 계속 될 겁니다. 저희가 12월 30일 날 또 파티를 엽니다. 거기에서는 달콤한 디저트와 튀긴 음식, 아주 달짝지근한 음식과 요즘에는 그 바디샵이나 러쉬에서도 이런 동물권을 주장하고 있고요. 또 이런 이브 콘돔 같은 데서는 즐기면서 여성도 행복하면서 동물 실험도 안 하는 그런 이브 콘돔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닙니다. 또 저희는 살충제 계란, 햄버거 박테리아, 구제역, 조류독감, 온실가스까지 줄일 수 있어요. 저 채식을 하면 저희 방귀 안에서도 온실가스가 훨씬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식을 하면 방귀도 깨끗해져요. 제 방귀는 훨씬 깨끗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당장 비건이 되라고 강요한다, 반발심이 분명히 들 수 있습니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당장 비건이 되라고 강요하라는 뜻이 아니라 좀 즐겨보자. 저희가 계속 문화는 계속될 거니까 즐겨보고 몇 득입니까? 5득이죠. 즐거움, 평등, 환경, 건강, 생명, 그리고 방귀까지 깨끗해지는 그런 몇 득의 그런 거를 한번 함께 해보자고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시작이 반인데 이런 그 비거니즘 거창한 그 시작을 그 너티 뉴이어 파티 페이스북 라이크를 통해서 시작하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 라이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